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간밤에 시장 마감 상황 어땠나요? 네, 다시 한번 은행발 위기설이 퍼지면서 조금씩 살아나던 시장이 다시 한번 타격을 맞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이러한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증시는 은행권 위기설에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소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실제 예금 엑소더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은행발 위기설이 더 불거진 건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0.54%로 역시나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4,400포인트가 깨트려지면서 4,377.85포인트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까지 함께 유입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은행발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고요.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둬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예상 밖의 실적을 거두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넘어가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2.07% 밀리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77.13달러의 장을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점점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은 것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노동절을 맞으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은행발 위기설이 불거지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이에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방은행 위기가 재발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 S&P 500은 1.58, 나스닥 지수는 1.98%의 큰 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의 다음 파산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1분기 중 예금이 40% 이상 감소한 1,04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며 미국 은행 산업에 대한 위기감을 재발시킨 건데요. 오늘 전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전일 대비 크게 하락한 3.396%를 기록했으며 반면 시장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는 15%가 급등했고 달러 인덱스는 0.5%의 상승세를 보였던 가운데 오늘 폐장 후 개선된 분기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외식업체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그리고 비자카드가 시간 외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에는 다소 안정감을 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고객 예금의 40% 이상이 인출됐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25% 이상의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49% 폭락하면서 금융업종 전반을 끌어내렸으며 증권사 스테판스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낮춘 데 따라 미국 최대의 계란 생산 업체인 캘메인 푸드의 주가는 4.5% 하락했으며 반면 음료와 스낵 업체 펩시코는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한 데 따라 증권사들의 매수 추천이 이어지면서 오늘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2.2%가 상승해 189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동양 풍향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대형 물류업체 UPS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9.9%가 폭락해 176달러 29센트에 마감되면서 미국 경제 침체 우려가 증폭됐던 하루였습니다. 이 회사의 물류 규모가 미국 GDP의 약 6%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UPS의 부진한 실적이 결국 미국 경제의 둔화의 시그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UPS는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1, 4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가 급감했다고 발표했는데요. EPS는 2달러 20센트로 예상치였던 2달러 22센트에 미치지 못했고 매출은 25억 9천만 달러에 그쳐 예상치였던 230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측이 다음 분기를 포함한 연간 전망을 하향 제시한 점이었는데요.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회사 측은 매출은 전망치의 하단인 970억 달러, 영업이익 마진율은 전망치의 하단인 12.8%로 예상을 하면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물량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가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둔화하는 성장률을 상쇄할 만큼 통화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가격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는 지역은행의 혼란이 제한적인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올해 연준이 금리와 유동성 채널 모두에서 덜 완화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어왔지만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투자자들이 1, 4분기 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건 스탠리 예측치는 다소 비관적이라며 3분기 혹은 4분기 이후까지 기업 실적이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기업 실적이 최소 20% 이상 하락할 것이라면서 향후 수달 내에 주식시장이 약 26%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고 예상보다 낮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0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주가가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5%가 급등해 138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포티파이는 1, 4분기에 주당 1달러 16유로의 손실을 기록했고 이것은 전년 동기에 주당 68유로의 이익 대비 큰 폭 감소한 것이었으며 매출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3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31억 유로의 매출과 주당 86유로를 하회한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광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상황으로 매출이 기대보다 적게 늘었지만 월 활성 이용자 수가 5억 1,5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가 증가해 예상치보다 1,500만 명이 많았고 프리미엄 가입자는 15%가 증가한 2억 1,000만 명으로 예상보다 300만 명이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 중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5억 3천만 명, 프리미엄 가입자는 2억 1,7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분기 매출 역시 32억 유로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 증가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을 시작으로 메타 플랫폼스, 아메리칸 타워, 테러다인 잉크, 레이먼드 제임스, 오티스 월드와이드,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휴메나, 몰리나 헬스케어,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베이, 오토매틱 데이터, 커네디언 퍼시픽, KLA 코퍼레이션, 서비스나우, 유나이티드 렌탈스, 그리고 라이더 시스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실적 발표에 이어서 주요 증시 일정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일제히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1% 넘는 약세로 장을 마치며 2,500포인트 선이 붕괴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37% 내린 2,489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며 약세장을 나타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장을 마친 겁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대형주 중심의 약세 흐름이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도 2.45%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도 다시 한번 63,000원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제는 2차전지 셀업체들도 일제히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65%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2.75%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고 어제 시장에서는 첨보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얼어붙는 모습이 시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주들도 네이버도 2%대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카카오도 2.1% 밀려났는데요.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이 안에서도 선방한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섹터가 있을 텐데요. 바로 운수장비 섹터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완성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부품주들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같이 약한 시장 속에서도 현대차가 발표한 이 실적이 단비처럼 내린 겁니다. 우선 현대차의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4.74%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20만 1,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장 초반부보다는 장 후반부에서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나가며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2.24% 오른 86,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한 37조 7,787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6.3% 증가한 3조 5,92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영업이익 기준 역대 사상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달 1조 원 넘게 벌어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이 완성차 기업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는 또 한 가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투자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는데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 자율주행 기능까지 개발에 좀 더 빠르게 나서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건데요.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실적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고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신기술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까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들도 2.37% 오른 23만 7,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또 그 밖에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HL만두가 1.22%, SL이 1.71% 오르면서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가 방산주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투자 유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K방산주들 그리고 우주항공주들도 그 그룹에 포함이 되면서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같은 경우 3.12% 올랐고요. 주가는 5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현대 로템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제도 상승하면서 3.56% 오른 36,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한다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K2 전차 수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신용 등급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한기평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기존 철도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 사업 부문에서 K2 전차 등 상대적으로 이 채산성이 우수한 폴란드의 수주 물량 납품으로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1.9%포인트 오른 4.7%를 나타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부분까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섹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관심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하나생명까지 일제히 2%에서 최대 5%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화재가 5.98%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5.98% 오른 23만 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3월까지의 주요 손해보험 회사에 접수된 자동차 사고 건수와 발생 손해액이 지난 3년 중에 최고치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자동차 보험 영업 부문에서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하는데요. 일명 세컨드카가 늘어나면서 원수 보험료가 크게 늘어났고 기술 발전 등으로 사망 등 중상해가 줄어들면서 손해율이 양호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제 약세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대 하락세를 나타내며 838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보다도 낙폭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살펴보시더라도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더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제 첨부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첨부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14% 넘게 밀려났고요. 14.85% 하락한 19만 5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장 초반에 보다도 점점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냈고 첨부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얼어붙었고요. 에코프로가 6.46%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25만 3,500원의 종가 만들어냈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5%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27만 1,500원까지 내려앉으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현대모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베이스 전자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2,615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는 BMS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모베이스 전자는 현대와 기아의 1차 벤더사로 자차용 전자부품 그리고 전장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요. 관련성이 부각이 되면서 모베이스 전자도 탄력적이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쇼박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11% 넘게 올랐는데요. 종가는 3,695원에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넷플릭스에서부터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고요. 하나로 봤을 때는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쇼박스가 11%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